저희가요, 사실은 이번 선관위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게 바로 청년층의 분노였습니다. 현장 그 잠실 올림픽 혹은 핸드볼 경기장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실을 그 참가자들 시위 목소리를 통해서만 분노의 지점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내일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서강대 이현우 총학생회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회장님. 제가 좀 듣기로는 올림픽 공원 집회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제가 간접적으로 접하기로는 좀 분위기가 왜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뭐 강압적으로 다른 시민들 경찰들의 소지품 검사 이런 얘기 있던데, 실제로 느낀 최근 현장 분위기 달라진 점은 좀 있었나요? 사실 저는 오늘 새벽이죠.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예. 제가 느낀 현장의 분위기는 뭐 단순히 뭐 되게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예. 또한 뭐 정치적인 구호가 나온다기보다는 내 한 표가 정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오히려 더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람들께서 걱정하시는 뭐 여러 가지 당쟁에 언급되는 단어들이 언급되거나 정치적으로 연관되거나 부정선거 얘기하거나.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중해볼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거요? 부실선거 현장이 당시 발생했을 때 그 당일에는 대학생들이 딱 세 가지를 외쳤었습니다. 재투표 또는 재선거를 외쳤었습니다. 다만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구호의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변화라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재선거, 아하. 그리고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수개표가 조금 더 얹어진 거네요. 그럼 네, 여러 구호 얹어진 중에 부분이 있죠. 현장에서. 직접 모신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회장님. 청년들을 뭐 대표한다고 보면 대학생들이 지금 이 선관위 사태 가장 분노한 지점은 도대체 뭡니까? 분노라고 하면 굉장히 좀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대학생을 떠나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예.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이잖아요. 예. 그런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사건, 그리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노를 떠나서 어떻게 대학생들이 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됐느냐를 그러게요. 한번 살펴보게 됐을 때는 사실 분노도 분노지만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위기감. 네, 위기감이 굉장히 큰 지점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참정권이 침해됐을 때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논리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분노를 해야 하는데 예. 이제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이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얹어지면서 우리의 의도들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가장 큰 걱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참정권의 가치 그리고 공정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 사태를 청년층 특히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내일이 또 6월 10일 네, 맞습니다. 60 항쟁에 맞춰서 시국선언을 한다. 그리고 일부 청년들은 이게 12.3 비상경과 다를 바 없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저도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사적인 사건과 지금 사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문제의 여지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6월 항쟁이나 계엄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 자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의 사안을 그 사건들과 동일하게 보자는 뜻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과 현재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비교하기보다는 예. 6월 항쟁이나 12.3 계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비치게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현장의 중대성,
그러한 측면에서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문제의식이 있고 뭐 단순 비교, 다른 과거 역사적 현대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공정과 이제 성년이 된 대학생들의 참정권 침해는 어마어마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갔고 이런 목소리를 낸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내일 저녁 6시더라고요. 16개 대학에서 각 그 캠퍼스에서 시국 선언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내일 이제 서강대학교 네. 총학생회장 서강대도 저걸 참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 그리고 치매 구제 대책 발효. 그런데 사실 그 집회 초반에 외쳤던 재선거 얘기는 저 시국 선언에 빠져서 전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재선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외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계속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속보가 전달되면서 재선거를 무작정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총학생회장들끼리 모아보니까 재선거까지는 가지 않고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그 총학들이 좀 의견을 모은 건가요? 까진 가지 않아도 된다보다는 사실 진상 규명을 해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면 하되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진상 규명이다라는 정도의 초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국 선언을 앞두고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서강대학교 이현우 총학생회장에게 지금 청년층의 분노의 핵심은 뭔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